오늘 경기도 테나 감독과 차비 감독의 전술 싸움이 어마어마했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 어떤 게 있었냐? 지난 경기에서 테나 감독이 보여줬던 포인트가 있거든요. 어떤 게 있었냐? 프레드가 보통은 카세미로 옆에서 왼쪽 미드필더로 뛰잖아요. 그런데 이 프레드를 맨체스터 더비 때 데브라이너를 맨마킹 시켰던 것처럼 오늘 경기 그리고 지난 1차전에서도 더용을 맨마킹 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프레드가 더용을 따라다니죠. 그래서 오늘 이 바르셀로나의 전술은 캐시에가 올라가고 세르지가 중앙으로 들어올 때 발데가 올라가는 이러한 전술이었거든요. 이제 이번 시즌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는 바르셀로나의 전략이고 여기서 이제 3백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때 산초가 부스케츠를 따라가고 더용을 프레드가 따라다니면서 순간적으로 바르셀로나의 3백과 미드필더 라인을 모두 붙잡는 전술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는 프레드가 이 더용을 1대1로 따라간다 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전술 포인트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차비 감독이 1차전에서도 이 전술에 당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차비 감독도 어느 정도의 대책을 준비해 왔습니다. 어떤 대책이었냐? 더용이 올라가거나 내려오면서 계속 프레드를 끌고 움직여요. 끌고 움직일 때 그 순간 레반도프스키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때 바라는 내려오는 게 어려워져요. 왜냐면 세르지가 중앙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바라는 오히려 따라 내려오는 게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프레드가 더용을 따라가면 레반도프스키가 여유롭게 볼을 잡는 상황이 나왔거든요. 그래 버리니까 어떤 장면이 나오냐? 프레드가 더 이상 더용을 못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더용이 자유로워지는 상황이 나왔죠. 더용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차비 감독의 전략. 요게 일단 오늘 경기 첫 번째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장면을 보면 전반전부터 이런 장면이 나와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과 똑같죠? 바르셀로나의 3백을 맨유의 3톱이 압박을 하고요. 산초가 부스케츠 그리고 더용을 프레드가 보통 같으면 왼쪽 미드필더인데 오른쪽으로 건너와서 더용을 1대1로 압박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특히나 이 중원에서 부스케츠와 더용을 모두 마크한다는 게 오늘 경기 맨유에게 중요했던 포인트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더용이 볼을 받아야 되는데 프레드가 계속 따라다니고요. 이 다음 장면 보면 더용이 일부러 반대편 측면으로 뛰어가는데 프레드가 더용을 따라서 똑같이 반대편으로 뛰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프레드가 1대1로 계속 더용을 따라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용을 프레드가 막고 있을 때 순간적으로 레반도프스키가 내려오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프레드가 고민을 하는 거죠. 프레드가 내려가고 있는 레반도프스키를 막아야 되는지 아니면 올라가고 있는 더용을 막아야 되는지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더용이 자유로워지는 상태가 나오기 시작하죠. 요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이 장면 보시면 이 장면도 마찬가지인데 더용이 중앙에서 볼을 받을 때 프레드가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따라가다가 순간적으로 멈칫해요. 왜 그러냐? 레반도프스키가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프레드가 더용을 따라가 버리면 레반도프스키에게 공간이 나니까 결국에는 더용을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더용이 내려가고 있는데 더 이상 프레드가 더용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더용이 볼을 잡을 때 프레드는 이제 내려오고 있는 레반도프스키를 프레드가 잡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오늘 경기 첫 번째 포인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어떤 거였냐? 어쨌든 더용과 프레드의 요 싸움도 있었지만 측면에서는 요 발데가 올라간다는 게 바르셀로나의 포인트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떤 게 있냐면 기본적으로는 바르셀로나가 세르지가 왼쪽 측면 공격수잖아요. 그래서 세르지가 왼쪽에 있다가 중앙으로 들어가고 발데가 올라오는데 이때 완비사카가 세르지를 못 따라가면 순간적으로 바란이 레반도프스키와 세르지를 2대1로 싸워야 될 때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세르지가 바란 쪽에 붙고 레반도프스키도 바란 쪽에 일부러 붙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완비사카가 약간 따라갈 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발데를 따라 내려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데와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1대1 상황이 나왔죠. 근데 이게 맨유에게는 굉장히 안 좋았어요. 발데가 계속해서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돌파하고 계속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혼란스럽게 만들었거든요. 이 싸움은 오히려 차비 감독이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괴롭히는 전략으로 들고 나온 거였죠. 그리고 여기서 공격적으로 봐도요. 어떤 게 있었냐면 발데가 올라오면 이 공간이 비잖아요. 근데 이 공간을 뛰어들어가는 것을 어쨌든 스피드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 보니까 뛰어들어갈 때 발데에게 따라잡히거나 아니면 더용이 커버를 할 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 스피드를 못 이겨냈죠. 분명히 발데가 이렇게 높게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이 측면 공간을 맨유가 공략을 못했습니다. 요 포인트가 또 있었죠.
그래서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차비 감독도 이거를 오늘 경기를 준비를 잘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바르셀로나의 득점 장면을 보시면요, 차비 감독의 전술이 완벽하게 먹혀 들어갑니다. 이 장면 보시면 더용이 내려와 있는데 프레드가 더 이상 더용을 따라가지 못하죠. 그래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더용을 압박하러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더용의 전진 능력을 막아내지 못할 때가 많았거든요. 프레드가 아니라 브루노 페르난데스랑 싸우게 되니까 더용이 너무나 쉽게 전진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더용이 전진할 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너무나 허무하게 더용을 그냥 흘려보내는 걸 볼 수가 있고, 이것은 왜 이렇게 나왔느냐, 레반도프스키가 내려오면서 프레드가 더 이상 더용을 마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장면이 나왔죠. 그래서 더용이 이제는 너무나 편안하게 볼을 끌고 올라와서 전방으로 패스를 전개를 했고요.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전방으로 전개를 했을 때 측면으로 볼이 나가는 순간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옵니다. 근데 크로스가 올라올 때 반대편에서 발데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발데를 따라가는데 실패해요. 그래서 여기서 크로스가 올라올 때 발데를 놓쳤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순간적으로 발데를 놓치면서 수비를 하다가 반칙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페널티킥이 나오고 바르셀로나가 선제골을 득점했는데, 요 득점 장면을 보시면요, 오늘 차비 감독이 어쨌든 테나흐 감독이 더용에게 1대1 마크를 붙였던 것에 대한 해결책을 들고 나왔고, 두 번째 발데를 올려서 그리고 완비사카를 세르지가 따라가게 만들면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발데를 마크하니까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차비 감독이 어쨌든 전반전에 맨유의 수비 전형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테나흐 감독이 여기서 지는 감독이 아니죠. 그래서 전반전에 어떤 변화가 또 있었냐면 이런 변화가 있었어요. 전반전에 계속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발데한테 지잖아요. 그러니까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그냥 위에 두고 어차피 이제 크리스텐센을 마크하는 걸로 두고 발데가 올라갈 때 완비사카가 발데를 막게 하는 전략을 썼죠. 그러면서 어차피 바라니 세르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레반도프스키, 이렇게 1대1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테나흐 감독이 중간에 1대1 마크맨을 바꿔줬어요. 이 발데의 움직임을 순간적으로 부페가 아니라 완비사카가 막게 하는 전략으로 나왔죠. 그런데 여기서 차비 감독이 또다시 변화를 가져갑니다. 어떻게 변화를 가져가느냐, 이거는 되게 영리했는데 레반도프스키가 의도적으로 세르지랑 스위칭을 해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에게 붙는 게 아니라 일부러 바란 쪽으로 붙습니다. 그래서 바란이 순간적으로 세르지와 레반도프스키를 동시에 마크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완비사카 입장에서는 바란을 도와줘야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완비사카가 순간적으로 발데를 마크해야 될지 레반도프스키를 마크해야 될지, 여기서 또 이제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다시 차비가 한 번 더 꼰 거예요. 완비사카를 어떻게든 끌어내서 발데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레반도프스키를 약간 측면으로 빼기 시작하죠. 요건 또 이제 차비 감독이 한 번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떤 장면이 또 나오냐, 세르지가 약간 중앙으로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때 레반도프스키가 측면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완비사카가 레반도프스키를 막기 위해서 중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측면에는 발데가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완비사카가 발데를 못 맞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르셀로나가 발데 쪽으로 패스를 보내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 장면 보시면 발데가 올라가면서 발데 쪽으로 패스가 나갈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완비사카가 이거 발데 쪽으로 가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때 아까 봤던 것처럼 뒷공간에 레반도프스키가 있죠. 그래서 완비사카가 뛰어나오는 순간 이번에는 역으로 레반도프스키 쪽으로 패스가 갑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완비사카가 고민하는 사이에 어느 순간 레반도프스키가 완비사카의 뒷공간으로 와서 패스를 받아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이제 장면들이 오늘 경기 차비 감독이 맨유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전략을 정말 좋은 포인트를 잘 가져 나왔어요. 그래서 전반전은 테나흐와 차비의 전술 싸움에서 차비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전반전은 이겼는데 곧바로 이 테나흐 감독이 후반전에 들어서자마자 교체 전술을 가져가죠. 어떤 게 있었냐, 첫 번째, 일단 베오루스트를 빼고 안토니를 넣죠. 그래서 안토니가 오른쪽,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공미, 레시포드가 최전방, 산초가 왼쪽, 전술 변화를 한번 가져가요. 이렇게 되면서 얻을 수 있는 전술적인 포인트는 어떤 게 있었냐면요, 첫 번째는 이 안토니가 공수양면으로 발데를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까 전반전에 문제가 이 측면에서 있었잖아요. 측면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측면에서 발데를 못 막으니까 완비사카가 어쨌든 두 명을 동시에 마크를 해야 됐거든요. 그런데 안토니가 수비적으로 일단은 아주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발데의 스피드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토니가 공격 상황에서도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공략하지 못했던 이 측면 공간으로 안토니가 뛰어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안토니가 공수양면으로 이 발대를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게 첫 번째 보완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중앙에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산초가 하지 못했던 중원 연결고리가 되어줍니다. 두 번째, 이게 전반전에 산초가 중앙에 있을 때 산초가 부스케츠의 압박, 캐시의 압박, 이런 압박을 전혀 못 풀어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맨유의 공격이 전개가 안 됐는데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중앙에 두니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측면에서는 이 스피드가 부족하기 때문에 단점이 있지만 중앙에서는 패스의 연결고리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죠. 그리고 산초보다 중원 싸움에 더 강한 모습까지 보여줘요. 그래서 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중원에서 공수양면으로 또 도움이 돼요. 결과적으로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안토니 두 선수 모두 공수양면으로 측면과 중원에서 도움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포인트가 오늘 경기 맨유의 승리를 가져왔죠. 그래서 어떤 장면이 나왔냐? 수비적으로 보세요. 수비적으로 보시면 아까 세르지가 약간 중앙으로 들어올 때 완비사카가 중앙으로 딸려 들어오죠? 여기서 발데가 뛰어나가거든요. 그러면 이 발데를 따라가는 선수가 원래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득점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안토니가 부지런히 이 발데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뛰어들어가는 발데를 향해서 바르셀로나가 패스를 보내줘요. 그런데 안토니가 따라가서 발데에게 들어가는 패스를 커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수비적으로 안토니의 투입이 성공이었죠. 그리고 공격적으로 보시면 안토니가 공격할 때 올라가면서 발데가 너무 올라가 있으니까 이 발데의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안토니가. 그래서 맨유가 뛰어들어간 안토니에게 한 번에 롱패스를 뿌려주고요. 순간적으로 안토니가 뛰어들어가면서 발데가 없는 측면 공간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안토니의 투입 효과가 공수양면으로 발데의 오버래핑을 수비적으로 막고 발데가 올라가서 이 발데의 뒷공간이 비어있는 공간을 안토니가 공략한다. 두 가지 모두 장점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장점은 어떤 게 있었냐?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투입 효과는 또 여기서 나타납니다. 어떤 게 있었냐? 바르셀로나의 실점이 나올 때 캐시에가 터치 미스를 하면서 일단은 맨유에게 볼이 갔죠. 여기서 일단은 바르셀로나가 터치 미스를 했는데 여기서 맨유가 볼을 빼앗자마자 누가 볼을 잡냐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볼을 잡아요. 그리고 여기서 중앙에서의 연결고리가 생기자마자 뛰어들어가는 프레드에게 아주 좋은 패스를 넣어주죠. 이걸 위에서 보면 이런 장면이죠. 뛰어들어가는 프레드에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결정적인 패스를 찔러줍니다. 이 패스가 들어가면서 프레드가 볼을 받아서 득점으로 만들어냈죠. 이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측면에 있다가 산초가 중앙에 있을 때는 연계 플레이가 전혀 안 됐는데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중앙에 두니까 곧바로 중앙에서 패스의 연결고리가 생기고 여기서 창의적인 패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득점 나올 때도 보세요. 두 번째 득점 나올 때는 측면으로 루크쇼가 달려갈 때 여기서 볼 경합 상황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다음 장면 보시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압박을 해서 볼을 빼앗습니다. 이것도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장점이죠. 산초보다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중원에 있을 때 압박을 더 열심히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산초보다 더 압박을 열심히 하면서 볼을 빼앗아 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빼앗아 온 볼을 가르나초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가르나초가 여기서 슈팅, 이것을 이제 맞고 나온 볼을 안토니에게 연결이 되고 안토니가 여기서 득점으로 만들어내죠. 이 전술 변화가, 교체 변화가 경기 결과를 후반전에 완벽하게 바꿔놓은 겁니다. 안토니를 투입하면서 전반전에 문제였던 발데의 움직임과 발데 뒷공간을 공략하지 못했던 그 문제점을 완벽하게 보완하고, 그리고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중앙에 두면서 산초가 중앙에서 못했던 연결고리 역할, 그리고 중원 싸움,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보완하면서 또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중앙에서 어시스트, 볼을 빼앗아내면서 역전골에 대한 기점 역할을 하고, 더군다나 역전골에서 득점을 한 선수는 안토니였습니다. 이런 걸 보면 오늘 이 전반전에는 차비 감독이 분명히 테나흐 감독에게 전술적인 승리를 거뒀는데, 후반전에 테나흐 감독이 전반전에 차비 감독에게 졌던 전술적인 포인트를 교체를 통해서 완벽하게 경기를 뒤바꿔 놓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경기는 차비와 테나흐의 전술 싸움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정말 기가 막혔죠?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의 차이는 뭐였냐? 오늘 경기 바르셀로나는 벤치 명단에 들어갈 만한 선수가 좀 없었어요. 가비가 징계였고 페드리가 부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벤치 명단을 완벽하게 채우지도 못했습니다. 덴벨레도 부상이었죠. 그래서 벤치 명단을 3명을 등록을 못했어요, 애초에 바르셀로나가. 그러다 보니까 전반전에는 전술 싸움에서 이겼는데 후반전에 테나흐가 전술 변화를 가져 나오면서
밀리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차비 감독이 여기서 더 이상의 전술 변화를 교체로 가져가지 못했죠. 물론 이제 벤치 명단에 이제 안스파티나 페란 토레스가 나왔는데 이 두 선수가 이번 시즌에 매우 안 좋거든요. 그래서 바르셀로나는 어쨌든 오늘 경기 가비가 지난 경기에서 경고를 받았던 거, 페드리가 부상을 당했던 거, 이런 것들이 이번 경기에서 차비 감독이 어쨌든 전술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면서 결국 맨유에게 패배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 맨유가 승리를 거둬갈 수 있었던 건 절대적으로 테나흐 감독의 역량이 발휘된 경기였다. 또다시. 그래서 오늘 경기도 알 수 있었던 건 맨유의 핵심, 맨유의 MOM은 오늘 경기도 역시나 선수도 선수지만 테나흐 감독이 오늘 경기의 MOM이고 왜 맨유 팬들이 테나흐 감독한테 열광하는지를 알 수 있었던 경기였다.